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언어로 대표님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이 쉬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세무회계 동행의 박민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세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게 따로 정해진 차종이 있는 건가요? 네, 따로 정해진 차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표님이 타고 다니시는 대부분의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대 기아차, 그리고 BMW 벤츠 이런 건 모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을 하고요.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라든지 그 다음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125cc 이하의 이륜차 같은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임직원 전용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좀 더 인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운행기록부 같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은 왜 필요한 건가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네, 일단은 이제 사업상 경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 관련성이 전제로 하는 것인데, 차량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업무 관련성을 배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각 차량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든지 또 성실신고 대상자, 또 전문 직종을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한 대만 가입을 하셔도 50%까지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각 차량마다 가입을 하셔야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비용 인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운행 일지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차를 업무에 관련돼서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전액 다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사업 초기부터 운행일지를 쓰는 습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운행일지는 우리가 운행을 한 날짜, 그리고 누가 탔느냐, 그리고 어디에 갔느냐, 그 다음에 어떤 업무로 차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업무를 봤다라는 어떤 범위에는 출퇴근도 포함이 되게 되고,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또 회의를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판촉 활동 등, 쉽게 말해서 업무와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업무 일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또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비용만 부인당하고 종결이 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해 처분 또는 그 차를 사용한 사람의 소득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 초과, 부인의 2월 공제 이런 생소한 용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할 때도 대표님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실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차량은 1억 2천에 구입을 한 것으로 보고요. 직접 구입을 했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라고 해서 균등하게 5년 동안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4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차량 관련 비용으로는 유류비나 보험료, 주차비, 통행비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게 연 600만 원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전용보험은 가입을 한 것으로 해서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순서는 1차 부인액과 2차 부인액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차 부인액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부분에 대한 한도 초과분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비용을 부인한다는 건데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은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총 비용이 우리가 3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한도인 1,500만 원을 빼게 되면 1차 부인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1차 부인액은 1,5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1차 부인액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비용이 부인돼서 그냥 소멸하게 되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대표자라든지 이 차를 사용한 어떤 사람의 소득 처분이 돼서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2차 부인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2차 부인액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감가상각비 자체는 연 800만 원까지 세법상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우리가 정액법으로 연 2,400만 원의 비용을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초과분이 1,6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1,600만 원 전부 다 세법상 나중으로 이월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1차 부인액 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이 1,2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인을 당했기 때문에 2월 공제가 되는 금액은 400만 원만 한도 초과분으로 나중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해보면 1,500만 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만큼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1차 부인액인 1,500만 원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냥 못 쓰는 비용이 돼버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부인액인 400만 원은 계속해서 이월이 돼서 쓸 수 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차량은 대표님의 이동을 책임지는 자산이며 때로는 대표님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또한 운행기록부도 남기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챙기시면 차량에 대한 세금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대표님의 세금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